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ETF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기도 이제 끝나네요. 벌써 6월 30일이니까 전반기도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하반기가 시작돼요. 7월 1일부터는 아주 신나게 즐겁게 한번 또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돼야 하고 본인도 잘 돼야 합니다. 서로 잘 되자 윈윈 전략으로 갑니다. 윈윈 전략.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산다는 건 뭐냐? 즐겁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잘 해왔고 아쉬운 점은 좀 주가가 더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 그게 좀 약간 모자랐던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횡보를 하니까 또 사람을 아주 속 뒤집어 놓더라고. 속 뒤집어 놓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다 보니 요즘 개미들은 거의 판다고 난립니다. 개미들은 거의 그 매도죠. 거의 셀입니다. 셀. 바이가 아니고 거의 셀전이다. 셀. 하여튼 팔고 나가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미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개미들이 팔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진 않아. 외인들은 사고, 개미들은 계속 팔고, 오를 땐 팔고, 오를 때면 팔고, 오르면 또 팔고,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가지고, 어느 정도 개미가 거의 팔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은 가능한 이렇게 주가를 띄우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아주 지저분하게, 아주 지루하게 이 주가 흐름을 만들 겁니다. 개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싸게 사면 좋죠. 어차피 좋은 주식이고 삼성전자 이외에 살만한 주식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있으면 알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 삼성전자 주식은 사랑이에요. 천 회장이 워낙 사랑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랑 해가지고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보다 좋은 주식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로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 2차전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2차전지가 나쁘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저점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고점에 들어가서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2차전지를 하든지 바이오를 하든지 AI 주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 판단해서 선택해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한 방에 돈 벌겠다는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미 강세장이 들어섰다는 그런 낙관론이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신중론도 팽배합니다. 신중론 팽배하고 있고요. UBS의 수석 전략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누 바웨자라는 사람이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성장세 약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라서 향후 이제 몇 주일간은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락으로 가는 거야? 자꾸 하락한다 그러는데 하락이 안 와. 보면은 결국 전략가라는 사람들, 투자가, 분석가, 애널들 요즘 보면 다 엉터리 같아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하나의 일개 직원일 뿐이지 주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예측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그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깨뜨려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치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UBS는 성장세는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고요. 시장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장기 평균 성장률 3.5%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합니다. 성장률도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증시 하락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업들의 이제 실적 하향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의 신용 등급 강등이 있어요. 강등. 그리고 유동성 소진 가속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기 전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한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또 지적도 하더라는 거죠.
이 결과 보니까 UBS가 S&P 500 지수가 올해 말 3,900선에서 마감할 거다. 3,900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는 현재 지수에서 10%가량 조정받는데 그럼 10%또 떨어진다는 거야?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난 얘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맞지가 않고 그냥 겁만 주는 것 같고, 이게 폭락론자들은 한번 맞추면은 명성을 얻다고 하죠.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들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성을 얻고 싶습니까? 돈을 벌고 싶습니까? 제가 저 번외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있잖아요. 뭐 교수분들 맨날 나오면 맨날 폭락론 주장하고 있잖아. 응? 주가 폭락합니다. 이때 다시 합니다. 맨날 폭락한다고 겁주는 분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분은 폭락할 때 샀는가? 그렇지도 않아, 보면은. 그 엉터리인데도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 듣고, 진짜 이거 주시장 망하는 게 아니냐. 이제 겁을 먹더라고요. 주린이들, 초보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와서 방송하니까 뭔가 이게 신뢰감이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때가 될 때 다 보면은 그냥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입니다. 응?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 그냥 출연료나 받고 이제 일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데 녹아지 마세요. 응?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막 망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겪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응? 그 코로나도 겪어보고 전쟁도 다 겪어봤는데 더 이상 뭘 또 더 떨어질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전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뭐 조정은 좀 받을지라도 뭐 대규모 폭락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응? 그냥 재미없게 막 흐지부지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하여튼 증시 하락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UBS 참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주목하는 한 가지 특별한 이슈가 뭐냐, 신용시장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변동금리 상승과 채무불이행 증가로 인해서 신용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신용 등급 변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5월은 CCC 등급하고 디폴트 그 D 등급으로의 하향 조정이 지난 18개월 동안 최악이었던 달로 파악된다. 최악이었던 달로 파악된다고 언급을 하네요. 또 기업들이 올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리스크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은 실적과 유동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CCC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늘어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요인이 올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시장 컨센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데, 올 3분기 실적 발표 때가 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거라고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루비니 뉴욕대 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죠. 이 사람 보니까 27일 날 프로젝트 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거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짧고 완만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세계 경제에 예상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연착륙과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되 짧고 얕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둔화, 그리고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경착륙, 인플레이션도 끌어내리지 못한 채 경기 둔화를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짧고 얕은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은, 약한 침체만으로도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미국과 글로벌 증시가 연착륙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7월과 9월에 연달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증시가 이제 크게 충격을 받지를 않아요. 버티고 있는 이유도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어닝 시즌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랠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이 원인이었어요.
올 6월에서 7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긴축 종결 시기가 오는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가 실망스럽다면 증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셋에 따르니까 나스닥 지수의 그 PER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27.5배까지 상승을 했고 뭐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조정을 받기 시작한 2021년 11월에 33배보다는 낮다는 것이 마켓워치의 설명입니다. 기술 기업들의 그런 실적 회복세가 빠르다면은 주가가 올라도 PER은 낮아질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종결이 좀 미뤄져도 증시 강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은 한계에 도달했고요. 실적이 랠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줘야 될 때다. 랠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좋아야지 이제 주가도 오르지 않냐. 이제 상반기 때 뭐 상고하저? 저는 상고하저도 아닐 것 같아. 예전에 그랬잖아. 상저하고라 했거든. 작년에 상저하고 하나도 못 맞췄잖아. 상저라고 했는데 고 했잖아. 고. 또 이제 하저? 글쎄요. 또 하고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고 주식 투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멘탈이 무식하다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그냥 꿋꿋하게 하시고 하지 않으실 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팔아치우고 그냥 본업에 생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방송은 이걸로서 마치고 내일 새벽 6시 하반기 1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6시에 봬요. 굿나잇.